안녕하세요. 클럽이민의 박구승입니다. 저는 현재 리스본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이 이제 포르투갈에 온 지 거의 한 2주 정도 됐고요. 저희 고객분들과 일을 마치고 지금 내일 이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골든 비자 때문에 4월 말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골든 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골든 비자를 위해서 대비해서 어떻게 이제 이민을 신청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지금 아래 나가는 그 블로그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D7 비자, D2 비자, 그리고 이제 DA 비자, 디지털 노매드 비자에서 그 중에서 이제 D2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2 비자는 이제 사업 이민, 즉 셀프 임플로이드 비자입니다. 자기가 비즈니스로 해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 이민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포르투갈의 자영업 이민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이제 투자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로 미국의 E2 비자를 들 수 있는데, 미국의 E2 비자도 사실은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 이민 하면은 보통 이제 미국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이제 50에 80으로 지금 이상됐고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110만 불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민과 또 투자 비자, 뭐 사업 비자 이런 건 모두 좀 각기 다릅니다. 사업 비자는 유럽에서 어느 나라든지 사업을 하면 거주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록 이민 비자는 아니지만 향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비자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한 현지에서 현지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D2 비자가 포르투갈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 하니까는 뭐 한국에서 해보지도 않은 비즈니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스몰 비즈니스니까 어차피 뭐 작은 비즈니스라도 여러분이 또 여기서 또 살려고 하신다면은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나오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비즈니스는 법인 설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을 통해서 뭐 작은 분식집도 할 수 있고 카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법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세금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사용하는 이런 비용을 좀 정산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뭐 투자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외국에 가시더라도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실용이 좀 잡히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니까. 그래서 포르투갈의 D2 비자는 이제 조건적인 부분이 까다롭지 않다. 투자 금액도 없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도로 할 수도 있고, 사업 계획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일단 잘 주는 편이에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기서 내가 큰 돈이 없어도 자그마한 비즈니스 여러분이 한국에 하시던 거든, 혹은 이제 여러분이 하진 않았어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던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뭐 한국 분들이나 외국 사람들 모두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편이 많죠. 아무래도 이미 1세는 현지의 문화라든지 언어적인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캐시 장사는 자기 사업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제 그 사업 비자 중에서 미국의 E2 비자를 많이 이제 소개도 하고 많이 비자를 이제 안내를 했는데, 미국의 E2 비자보다는 굉장히 쉽죠. 일단 미국의 E2 비자는 미국 자체의 어떤 사업 스몰 비즈니스가 최소 30만 불 이상은 들어가야 그나마 작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포르투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쪽에서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시작하셔도 되고 뭐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르투갈에 여러분이 이제 자녀와 함께 가족이 와서 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적인 부분이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나온다. 큰 매출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데 문제는 없는데, 일단 뭐 비자 신청하면은 하기 위해서는 현지 답사를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법인 설립하고 변호사 만나시고 계좌를 오픈하시고 세금 번호 받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별도로 거주하실 집을 뭐 임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현지에서 집을 또 사서 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포르투갈 D2 비자는 굉장히 쉬운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비자 신청하는데 약 한 2개월, 3개월이면 비자를 받으시고 4개월 정도의 어떤 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포르투갈에 오셔가지고 비자를 신청하시면 이제 정식으로 거주 비자를 받습니다. 그 거주 비자를 이제 1년에 거의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서 연장하시면 5년째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이제 취득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거주하실 때 목적이 이제 뭐 직장만 하셔야 되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리스본은 아무래도 이제 그 광역 리스본이잖아요. 메트로 리스본의 인구가 약 한 310만 명 정도 있어요. 뭐 제가 엊그제 다녀온 포르투 같은 경우는 한 130만 명 정도. 한국에 비하면 그 국토 면적으로 한국이랑 똑같은데 인구는 대한민국 5,4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은 한 1,1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인구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또 리스본 시내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조용하게 잘 지낼 수 있고요. 워낙 뭐 공기 좋고 물 맑고, 또 이쪽에는 이제 안전하고, 또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요. 또 집값도 이제 전 세계 유럽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이 정도 환경에서는 집값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제 D2 비자든 혹은 이제 은퇴 비자, 그 월 수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이라든지 또 양도소득이라든지 배당금을 다 합쳐서 매월 한 100만 원 이상이면은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랑 같이 오실 경우에는 50%니까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서 150만 원이면은 그냥 쉽게 비자를 받아요.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사업 설립은 안 하셔도 되고, 뭐 그 집을 이제 임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구매를 하시면 여기서 사는데 뭐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 뭐 일찍 퇴직하신 분들 뭐 이렇게 재미라고는 별로 없잖아요. 여행을 좀 더 이쪽에 오시면은 가까운 스페인이라든지 멀리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은퇴 비자, 퇴직 비자가 또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 연금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양도소득 이런 게 합쳐서 수동적 인컴을 증명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D7 비자도 그냥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격이 현재까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메리칸 사람들이 여기 신청할 뭐 골든 비자로도 많이 했지만 또 은퇴 비자로도 많아요. 왜냐면 자국에 비해서 물가도 저렴하고 뭐 미국에는 이제 보통 저 토네이도 뭐 이런 허리케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재해도 많고 총기 사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하는데 안전한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쪽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 D7의 은퇴 비자의 자격적인 조건에서 이제 나이는 사실은 이제 은퇴자 리타이어 하실 분 있지만 뭐 63세,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퇴직을 일찍 하신 분들은 어떤 수동적 인컴만 보유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빠르게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주 비자를 받는다는 점이 이제 D7이 또 굉장히 인기가 많죠.